네, 자, 계속해서 이제 오후장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분과 함께 시장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증권사 실전투자대회 우승, 강한 뉴스들 2기 우승자 신상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성원입니다. 네, 전문가님 쉬고 오시고 난 다음에 시장이 또 이렇게 안 좋게 나와버려가지고 오시자마자 참 쉽지 않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전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쉬기 전에도 좀 찜찜한 그 반등이었고, 또 어제도, 저는 솔직히 어제도 그렇게 좋은 반등은 아니었다고 봤어요. 네, 그 이유를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지금 시장은 그 뭐 미국의 정책 관련해서 우리 시장이 좀 많이들 좌우가 되고 그랬었잖아요. 긴축이 길어지느냐, 금리를 올리느냐, 이게 또 뭐 땡기느냐, 인하는 언제 하느냐, 이거에 너무 이제 집중을 했었는데, 돌발적인 이슈이긴 하지만 이 중동 이슈가 좀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 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하락의 이유는 그냥 찾자면 뭐 경제 지표 뭐 이런 거 솔직히 저는 그것보다도 그냥 중동 이슈 하나가 그냥 시장을 장악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이슈가 그럼 걷어졌을 때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고 지수에 이제 숫자로 우리가 숫자 노름을 좀 많이 하는 이 업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이다 보니까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2400은 그래도 좀 지지하려고 하는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올라올 때 이제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보다도 일단 기관과 개인이었던 거고 어제하고 그저께를 잘 살펴보시면 외국인 수급이 잡힌 거는 어떻게 보면 착시 현상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조심, 경계감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왜 앞에서 말씀드린 거 그 삼성전자 어제 올라와서 7만 전자라고 했잖아요. 그 7만 전자에 가려진 그 내용이 좀 안 좋았던 거를 자꾸 간과하는 것 같아요. 어제 뉴스나 이런 것들을 좀 빅데이터처럼 저도 뭐 있는 컴퓨터 갖고 이게 좀 써보면 전부 그 내용에 대한 질적인 거를 좀 언급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어제 보면 삼성전자에 그냥 치우쳐서 그렇지 나머지들 그렇게 질적인 그 내용들이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네, 이거를 좀 잘 봐야 되고 그리고 또 그럼에도 희망적인 거를 본다면 그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덕분에 반도체주들은 반등의 좀 기미가 좀 보였다는 것 정도였었고 좀 불안한 흐름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흐름에서는 이 중동 이슈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미국의 그 바이든 대통령이 갔다고 해서 뭐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바이든 대통령도 이거를 좀 해결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뭐 재선과도 좀 밀접하게 어떻게 좀 유기적 연결이 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조금 전에 보니까 또 이라크의 미군 기지에 뭐 드론 공격이 나왔다 해서 드론주들이 오늘 계속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한 번에 해결되기에는 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물론 예,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아마 될 거라고 좀 보는데 일단은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시장이 이렇게 불안정하고 심리도 좀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좀 쉬어가는 거, 네, 그 매매를 아예 손 떼고 시장도 보지 말고 이게 아니라 좀 관망을 하면서 천천히 봐야 되는 거 아닐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수로 보면 물론 뭐 제 기준이지만 일전에 제가 내려올 때 말씀드리고 올려는 반등 때도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올라올 때 2,480 정도는 회복을 하고 수급이 전환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흐름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은 뭐 중동 이슈 때문에 개파락 출발한 게 좀 안 좋은 모습이고요. 또 약세 출발한 이후에 지금 힘을 반등하는 힘을 좀 찾는 데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급을 봐도 외국인 기관 오늘 다 팔고 있고 환율은 또 1,360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선물도 한 7, 8천 계약 매도 위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 좋지 않습니다. 네, 좋지 않기 때문에 차분하게 좀 기다려보는 건 어떨까. 그리고 또 뭐 일각에서 뭐 이렇게 좀 소위 말하는 뭐 어그로 이런 거 끌려고 뭐 이렇게 떨어질 때 뭐 2차 전지를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 계속 이러고 뭐 지금이 기회다 이러는데 그분들에겐 기회일 수 있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기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거 스스로 잘 판단하셔야 된다. 네, 어차피 여기 올라오고 나서 반등 제대로 하고 나서 가도 된다. 이 말씀을 예전에 에코프로 반등할 때도 말씀드렸죠. 어차피 아직은 시세가 크게 나오고 나서의 소화 과정이 거치지 않았으니까 그런 관련된 종목들 지금 또
싸진다고 해서 달려드는 그냥 의미 없이 싸지고 있으니까 내일 또 반등하겠지, 이러겠지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거는 좀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와중에도 좀 단발성 호재, 그러니까 이슈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것도 특징인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대체 항만 검토 소식, 이 전쟁 때문에 이란 팔레스타인 전쟁 때문에 항만을 이 항로 좀 변경을 해야 되는 거, 이 대체 항만 검토 소식에 이제 중소형 해운주들이 어제부터 흥하 뭐 KSS, 대한해운 이렇게 강세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좀 특징적인 거고 자리로 보면 교과서적인 자리에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돌발적인 이슈에 반응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소위 말하는 선수급들 뭐 단타 대회 나가서 이렇게 대회하듯이 하는 분들 외에는 대응하기 힘듭니다. 그런 걸 보면서 뭐 소외감이나 상실감 느끼지 않으셔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유럽과 우리나라가 이제 양자 협력 센터 개소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뭐 엑스게이트라든가 우리로라든가 이렇게 소폭 등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 것들 뭐 따라가고 이러는 것보다는 이 흐름에서도 계속 언급되는 그런 키워드를 좀 찾아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에 있어서 준비 과정이고 그러니까 대응하는 실제 실전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을 갖는 게 나은 그런 오전이라고 본다. 오전에 개파락 출발해서 점점 하락폭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진입보다는 기다림이 더 유익하다 그리고 효율적이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요. 또 이 전쟁 이슈 때문에 유가 관련주, 예전에 제가 흥구석유 콕 집어 말씀드렸는데 그걸 뭐 집었다고 자랑드린 게 아니라 급등락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떻게 대응을 못한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애들이 이런 상황에서 움직이는지 체크 정도만 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유가 관련주들 어제도 좀 강했고 또 방산주들은 전통의 그런 큰 대형주가 아니라 작은 애들이 움직인다고 했는데 정말 작은 애들이 정신없이 움직입니다. 저도 지금은 뭐 예전에 앵커님 이제 좀 소개 좀 해주시지만 실전 투자대에 나갔을 때 이런 대응은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정신없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뭐 곡물 관련주들, 그 다음에 이제 뭐 브롬이라는 거 전 또 처음 들어봤다고 며칠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래서 이제 JI테크가 좀 강세를 보였었고, 그리고 또, 제가 재미삼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이런 혼란의 이 시장에서는 가끔 가다가 정치 테마가 움직인다 하는데, 이 정치 테마들, 오늘 좀 관련 섹터들 몇몇 개가 좀 잠깐 반등이 나왔습니다. 어제도 좀 그러더라고요. 야당 이슈가 있고 오늘은 또 여당 쪽에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선별적으로 강세를 좀 살짝 보이는 거. 근데 예전 같은 큰 뭐 강세가 10이라면 지금은 한 4, 5에서 끝나는. 그러니까 지금은 다들 손실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조금만 시세가 나와도 짧게 좀 소위 말하는 먹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오전 시장의 특징이라면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 힘들지만 또 그 안에서도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을 또 한번 이거는 좀 봐야 되고 이 종목은 좀 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좀 구분을 쭉 해주셨습니다. 좀 더 뚜렷해진 느낌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오후장에서는 봐야 될 키워드들 어떤 거를 좀 준비를 해 주셨습니까? 네, 저는 좀 약간 독특하게 말씀을 드리죠. 네, 쉬세요. 네, 이런 말씀을 좀 과감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 놓고 쉬는 게 아니라 보수적인 관망이라는 거는 가만히 들고 있는 게 아니겠죠. 네, 뭐 매매하라 이런 말씀 드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준비를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지금도 보면요, 어제 뭐 삼성전자에 가려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이평선이 중장기 평선 만들어 놓고 기준선입니다. 이거는 뭐 정확하게 이게 맹신하고 확신하는 게 아닌데 지금 실적의 저점을 통과하는 게 삼성전자 플러스에서 이제 반도체 섹터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 위클리 투자 노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한번 요런 구간에서 적금하듯이 한번 해보라고 했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적금하듯이 사모을까 하는 그런 종목들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물론 가장 기본적인 거는 실적이 기반되고 1분기, 2분기, 3분기 유지되거나 조금씩 나아지는 거. 그리고 그 종목이 업황이 어떻게 되는지. 네, 반도체 관련해서는 그래서 긴 호흡으로 한번 좀 살펴봐야 된다. 이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전기차 관련해서 지금 뭐 다들 울상을 짓는 분들 꽤 많습니다. 뭐 에코프로 150만 원, 140만 원 사신 분들, 90만 원에 이제 사서 곧 올라가겠지 막연한 기대감으로 사신 분들. 물론 지금
저는 2차전지 관련해서 이거는 끝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전에 이제 뭐 저 말고도 여기 형일 전문가님 그다음에 또 다른 전문가분들이 2차전지 관련해서 시장 전망을 쭉 해주신 게 있죠. 그거 보면 아직 갈 길 멉니다. 새로 나온 제품이 있으면 막 사고 싶어요. 나도 하면서. 예, 그 얼리 어댑터들이 뭐 사용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좀 쫓아가는 소비자들, 앞서가는 소비자들이 이제 좀 사보고 그런 것들이 지금 정체 구간에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실제로 나중에 누가 더 수혜를 받을지 뭐 셀 업체들도 있고 뭐 전액 분리막 이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실적의 저점 다 안 좋았던 회사들이 몇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투자하는 애들, 네, 그 종목들의 지금 바닥에서 어디서 지지라인 잡는지 한번 잘 살펴보면서 오히려 모아가는 구간 아닐까. 지금 에코프로 얘기를 드려도 올해만 뭐 15배 올랐다고 해서 그거 와 쉽게 오르네 이러겠지만 그 1월 이전에 한 3년 동안 3배 올랐다가 3분의 1 토막 났다가 반복되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수주잔고가 쌓이면서 왔고 그 준비 기간들이 필요하고 오히려 지금 같은 구간이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 구간 아닐까. 길게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참 여기까지 다 참아왔잖아요. 네, 충분히 1년 후, 2년 후 웃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같은 날 굳이 네, 불나방처럼 매매 이렇게 안 하는 거를 저는 권합니다. 물론 제 말을 안 들으시겠지만요. 자, 그리고 오늘 또 살펴볼 이슈들 좀 보면은 시장에서 종목들은 그렇게 반응은 그렇게 약하게 나오곤 있지만 일단은 뭐 수소 관련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 기술로 뭐 세계 최초의 100% 수소 발전 도전한다. 이게 한화 쪽 얘기인데 수소 얘기, 뭐 현대차가 수소의 진심이다 이런 얘기를 얼마 전에 좀 드렸었는데 이렇게 대기업들 수소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무언가를 도전하고 만들어내고 있다. 이거 좀 보셔야 되고 또 모빌리티 혁신법 관련해서 제가 이제 일정이 좀 있으니까 관련된 종목 오늘 이따 리뷰를 하게 이 어려운 시장에 리뷰하게 됐는데 그 관련된 게 이제 본격 시행된다고 합니다. 관련주들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총선 관련주 제가 이제 시장 안 좋으면 그래도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분들은 네, 이런 것들도 좀 재밌게 보시라고 했는데 총선 관련 종목들 다시 한번 움직임 나옵니다. 한동훈 장관 관련주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 이슈 관련해서 이제 어제 오늘 뉴스들 잘 살펴보시면 어떤 애들이 먼저 움직이는지 거래가 몰리는지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한번 살펴보면서 그런 것들은 짧게 대응하는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총선 관련주 정치 테마주로 큰 수익을 내는 것보다 손실이 난 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목적으로 대응하는 게 어떨까 이런 것까지 한번 오후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추천주 중에 이제 목표가 도달 종목이 있습니다. 앞서도 살짝 힌트를 주셨는데 바로 퓨런티어입니다. 바닥 잡고 양봉 2개 나올 때 딱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수익이 더 12% 정도 나 있고요. 이제 다음 목표가를 잡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끝내야 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전문가님? 네, 일단은 다음 목표가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목표가는 38,000원 설정하는 거고요. 뭐 어려운 시장에서도 수익을 냈으니까 뭐 이렇게 뭐 으쓱으쓱 이게 아니라 네, 다행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이런 시장에서도 이렇게 자기 자리 지키면서 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또 너무 변동성이 심하지 않고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은 수익의 극대화보다 손실의 최소화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퓨런티어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법들 시행되는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요 흐름들 보시고 또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슈는 꾸준히 4분기까지도 이어질 것 같으니까 요거 바로 직전의 고점 근처까지만 다들 여기 고점을 노릴 텐데 조금 영리하게 밑에서 만약에 7,000원 돌파하는 시점 나오면 거기서 또 한번 차익 실현을 조금 해보는 건 어떨까? 다음 목표가 38,000원 설정하겠습니다. 자, 퓨런티어와 관련해서 세밀한 전략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장 추천주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영화테크라는 종목이고요. 일단은 뭐 재무제표 보시게 되면은 네,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 나오는 것들이 좀 꾸준하게 그래도 흑자는 유지했습니다. 작년에 20억 좀 안 되게 영업이익을 냈는데 올해는 벌써 1분기, 2분기 합쳐서 30억 가까운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물론 3분기, 4분기가 아직 남아 있는데 안 좋다 하더라도 주가가 지금 바닥에서 슬며시 올라오고 있고 모든 이평선들이 좀 맞춰주는 기술적 분석에서도 좀 매력적인 흐름을 보입니다. 물론 안 좋은 단점은 뭐냐면 거래가 아직 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단점이면서 그게 장점이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시장에서도 그렇게
휘둘리진 않는 것 같아요. 자, 가격 전략 바로 말씀드리면 손절가는 1,400원 설정하시고 진입을 할 때는 현재가에서 최근에 요 양봉 있죠? 네, 요 양봉까지 천천히 소위 말하는 나만의 양식장, 네, 낚시하듯이 천천히 해보셔도 되고 오늘 이게 매력적이지 않고 시장이 무서우면 굳이 안 와도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차로 14,000원 설정을 할 건데 지금 시장 분위기 봐서는 한 13,000원 정도 올라올 때 조금씩 네, 덜어내는 것도 좋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영화테크 미리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상원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